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속 저 집에서 영상 촬영을 좀 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교실에서 한번 찍어봅니다. 교실이에요. 1학년 일반 교실입니다. 자, 모두 반갑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문제가 많이 어려서 되게 당황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운 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항식의 연산에 관련된 부분 문제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고요. 지난번에는 곱셈공식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립제법 그리고 나눗셈까지 살짝 기본적인 연산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항등식과 관련된 개념 문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다항식 연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산일 거라서 오늘 수업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얼굴 이제 지우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이시죠? 네, 2019년 3월 서울교육청 고등학교 2학년에 나왔던 문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푸셔도 상관없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다항식 연산에서 풀어드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요거 항등식 문제입니다. 근데 어차피 항등식을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항등식 설명을 다시 하더라도 이건 항등식이라는 녀석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우선 연산적인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등식이 성립하더라. 잠깐만요. 우리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선생님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와 색깔이 안 나올까요? 예. 그 다음에 초록색 x-1에 이렇게 표현된 이 부분 있죠? 자,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똑같겠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냐면 선생님 왼쪽에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부분이 같을 겁니다. 그럼 A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우변을 전개해가지고 좌변이랑 비교하겠죠. 항등식이라고 말한다면 개수 비교란 말을 하겠으나 지금 굳이 그런 멘트 모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전개해 볼까요? 자, 한번 쓰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좌변이 있고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럼 우변을 계산해 봅시다. x를 먼저 곱해서 x 세제곱 플러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편하게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거 계산해 보시면 x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x 제곱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x의 마이너스 b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제 계산하실 때 이렇게 안 하실 건데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가 눈에 보이실 거냐면 선생님 여기 왼쪽 편에 봤더니 x 제곱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 a-1이라는 친구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해서 선생님 a 값은 1이군요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될 거냐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여기 상수 딱 마이너스 b인 거 눈에 보이시죠? 얘네들이 똑같을 거잖아요. b값이 눈에 보이시네요. b값이 얼마죠? b값이 1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b-a가 0이라고 판단하셔서 해도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확인해서 a값과 b값이 구해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 a 플러스 b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2.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다항식 연산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사실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요 멘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한다고요?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항등식에 대한 개념은 꽤 중요하니까 요 다항식 연산 한번 다 돌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잠깐만요. 조건들 보세요. 선생님, 자, 요렇게 주어진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나와 있죠. 자, 1번 조건이라고 할까요? 1번 조건이고요. 2번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걸 보자마자 사실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친구는 어떤 문제 같냐면 누가 봐도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곱셈 공식에서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라고 확인하는 문제겠죠. 한번 써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2배의 bc 플러스 2배의 c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그러면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25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왼쪽 편에 좌변에 있는 녀석을 실제로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c 제곱해봤자 어차피 c 제곱이니까 c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ab 곱해서 2배 ab 됐고요. b하고 마이너스 c니까 2배의 마이너스 bc 나오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하고 c하고 할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ac라는 친구가 얼마라고요? 25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놈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색 살짝 보세요.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놈입니다. 어디서 보던 녀석이에요? 2번 조건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해서 선생님 이 친구 2배의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얼마였다고요? 네, 마이너스 2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자,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라는 친구는 25입니다. 눈에 보이시죠? 잠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죠? 우리 뭐 찾고 있었어? 초록색 책 아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찾고 있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 그럼 정답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정답 얼마 같아요? 25에다가 4를 더할 거니까 정답은 29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업보다 확실히 쉽죠?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 마지막 파트에 너무 어렵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좀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금 쉬운 계산 정도는 하자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어떻게 풀까? 우선 말로 나와 있는 거 되게 싫으시죠? 근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정육면체가 있다. 오케이, 두 개의 정육면체가 있다.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0이다. 1번 조건이겠네요. 그 다음에 건널비의 합은 126이다. 2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은 무엇입니까? 요게 문제 같죠. 사실은 이걸 바로 식으로 바꾸셔도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확실히 문제 풀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뭉게뭉게 그림을 막 떠올려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정육면체가 있대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정육면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육면체 뭐 크게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문자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요 녀석은 길이가 A인 정육면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녀석은 길이가 B인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뭘까요? 모서리가 몇 개 있을까? 잠깐만, A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 밑에도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 눈에 보이시죠? 몇 개 있어? 12개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작은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는 12개니까 12 곱하기 A일 겁니다. 근데 뭐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라고 뭐 다르겠어요. 다시 첫 번째 조건은 A 플러스 B에 이렇게 표현된 거. 예. 요게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고 이 녀석이 60입니다. 라는 조건을 우리나라 말로 숨겨놓은 상황이죠. 잠깐만요. 그럼 두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건널비의 합은 126이다. 건널비다. 건널비다. 잠깐만요. 여기는 이 친구. 예, 넓이, 건널비 이거 하나 얼마겠어요? A 제곱인 거 눈에 보이시죠? 몇 개 있을까? 정육면체가 6개 있잖아요. 그럼 6개 곱하기 A 제곱일 건데 잠깐만 이 친구 요 넓이 봅시다. 얼마겠어요? B 제곱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이 친구도 뭐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6배. 이게 건널비겠네요. 이 친구가 얼마다? 12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어진 조건이 이겁니다.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으셨으면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제 아시는 거예요. 쌤 이거 합, 곱 기본적인 곱셈 공식의 문제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리할 수 있을 만한 사항입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나눠서 볼게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어차피 12, 6 숫자 큰 거 싫어하니까 1번 조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조건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인 거 눈에 보이시죠? 10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이니까 얼마예요? 20 얼마죠? 네, 21인 거 눈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겠습니다. 쌤, 문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부피의 합, 부피. 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이 무엇인가요? 이게 주어져 있는 문제의 목표입니다. 아, 지난 수업 들으셨으면 이제 이 문제 보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다. 풀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자, a 플러스 b가 뭐냐? 이건 분명히 합이다. 그럼 당연히 무엇이 등장할 거다? 곱이라는 친구가 등장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AB라는 친구가 얼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무엇을 통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1인 걸 통해서 여기 AB라는 녀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발견하면 뭐 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잠깐만 볼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번 더 써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녀석이 21인데 이 친구를 사실 어떻게 표현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B가 얼마였죠? 5였으니까 25 마이너스 2AB가 얼마다? 2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값 나온 것 같아요. AB값 얼마죠? 자, 암산해봐요. 25에서 얼마 빼야 되지? AB값 2라는 사실 확인되죠. 자, AB값까지 제가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즉 합과 곱이 다 등장한 상황인 거죠. 잠깐만 그럼 주어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잘라가지고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ab의 a 플러스 b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쌤 저 기억 못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은 사실 구구단처럼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거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요 정도는 구구단 못하는 친구한테 제가 곱셈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제가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지. 그 부분을 안 하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친구들. 자, 나머지 계산 마저 해볼 거예요. a 플러스 b니까 5, 125겠죠? 5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5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얼마지? 30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95 정도 되겠네요. 정답은 95입니다. 자, 뭐 그렇게 무난하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종이 넘기고 있는 중이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자, 이 친구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뭘까? 잠깐만요. 아직 3점이긴 한데 요거는 뭐가 딱 눈에 보이세요? 문제를 읽어봤습니다. 두실수 AB에 대해서 식 되게 기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이 친구를 보면 딱 뭐가 눈에 보이시냐면 선생님 A 플러스 B가 눈에 보이고요.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애도 눈에 보이고요. 여기 또 A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네요.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자세히 봤더니 뭐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 것도 눈에 보입니다. 잠깐만 이건 아무리 봐도 어떤 걸 써야 될 것 같냐면 요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치환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색깔 검은색으로 했는데 미안. 빨간색 해야 되는데 다시 치환이 뭐다? 식을 간단하게 할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이 친구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을?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내가 보기가 귀찮으니까 이 친구를 T라는 친구로 치환해서 보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은 1번이라고 하면 1번이 어떻게 바뀌냐면 선생님 A 플러스 B를 내가 T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T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T 제곱에다가 플러스 T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얼마라고요? 이 친구가 8이다 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내가 퀘스천이다 라고 하면 퀘스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T 세제곱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요게 눈에 보이셨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끝난 문제죠. 끝난 문제. 왜냐면 여기는 요 친구를 살짝 보시면 예, 곱셈 공식 하나가 떠오르시지 않겠습니까? 예, 선생님 이거 공식 같아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뭐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뭐 세제곱 안 적으시겠죠. 그냥 1이라고 써도 되겠죠. 1이라는 녀석이 얼마다? 8이다. 예, 곱셈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곱셈 공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 공식 아직까지 안 해오신 분들은 외우셔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문제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안 했는데요? 쌤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시죠? 그러면 저 무슨 외계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t세제곱값 바로 나오죠? t세제곱 얼마 나오죠? 네, 9라고 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또 그림 나와 있는 문제 되게 싫어하시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6인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 뭐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도 있다. 근데 오려내었다. 여기 있는 부분 날려보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을 보시면. 그래서 남아있는 빗금 지금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k 곱하기 a 플러스 3이더라. 그때 k 값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풀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 예. 사실 그림이 나와서 어려운 문제인가라고 여러분 고민하셨을 텐데 문제 읽어보면 이 문제 쉽잖아. 이거 그냥 되게 쉬운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6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할까요? 자, 남아있는 넓이가 얼마라고요? 남아있는 넓이가 k에 a 플러스 3 정도의 넓이가 남아있답니다. 어디가요?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요 넓이가 어디 갔니? 색깔이 칠해져라. 칠해져라. 안 되네. 예. 요 부분 지금 색깔이 안 칠해지네요. 여기 빗금치 뭐 색깔 칠해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K의 A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큰 정사각형 A 플러스 6의 길이를 가린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냐? 누가 봐도 뭐겠어요? A 플러스 6의 제곱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요 녀석의 정사각형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A의 제곱이겠죠? 빼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계산하면 A제곱 날아갔을 거니까 뭐 쓰지 맙시다. A제곱 날아갔을 거니까 남아있는 거 뭐 남았어요? 12의 A에 플러스 36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12로 왠지 묶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12의 A 플러스 3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문제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K라는 친구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 친구랑 같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예, 뭐 10이다. 예. 그림으로 나와서 겁먹을 필요 없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문제네. 오늘 되게 무난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근데 문제 여러분 잠깐 보시면 지금 오늘 풀고 있는 문제들이 다 3점짜리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랍니다. 그래서 3점짜리 문제 정도 풀만하구나. 자, 요 문제 6번 문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라는 친구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고 되게 복잡한 식,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계산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살짝 있어요. x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루트 3 플러스 루트이고요. y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인데 야, 이 친구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루트이고 마이너스 루트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친구 뭔가 충분히 뭔가 내가 써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가 눈에 먼저 보이냐면요. 아직 여기 식 안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선생님 뭐 사실 켤레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친구는 켤레는 아니랍니다. 켤레는 아닌데 이거 딱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차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x 플러스 y를 하게 되면 이거 2루트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 y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합차 형태처럼 생겼으니까 루트 3의 제곱 3이고 루트 2의 제곱 2니까 3 빼기 2 해가지고 1이네요. 잠깐만 너무 예쁩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합이고요. 이 친구가 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깔끔한 숫자 2루트 3이라는 아이와 1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렸죠? 자, 이걸 보시고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쌤, 이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왜냐면 선생님 x제곱 y에 xy제곱 이 친구를 자세히 봤더니 xy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로 묶이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y는 그냥 생뚱맞게 x 플러스 y 그냥 그대로 있죠. 지금 보시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합과 곱으로만 세팅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곱은 1이었고 x 플러스 y는 2루트 3이었고 그다음 플러스 2루트 3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럼 정답은 얼마? 4루트 3인 거 바로 눈에 보이시겠네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루트 3.
뭐 숫자가 나와서 좀 뭔가 어려운가 싶었지만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의 문제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곱셈 너무 지겨우니까 나눗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식 자체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항식 연산을 배우는 중이니까 이렇게 식을 식으로 나누는 거를 이제 보시는 거지. 실전 문제에서 사실 이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도 문제가 눈에 보이시죠? 옛날에는 했었지. 요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조립제법, 민수정리 뭐 이런 거 하실 거니까 우선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긴 식을 요 녀석으로 나눠봐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나눗셈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라, 마이너스 x 플러스 2란 친구를 나누고 있다 그랬죠. 여기 ax란 친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얘네 동그라미와 네모를 곱해가지고 나타낸 게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식이죠. 요 식입니다. 됐죠?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3x 세제곱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ax하고 ax 제곱을 곱했더니 3x 세제곱이 튀어나온 거죠. 잠깐만, a 값이 나왔어요.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이 3이다라는 거 바로 눈에 보이네요. 우선 여기 b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b라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 빼는 거 눈에 보이시죠? 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고 있는 거다 거 눈에 보이시죠? x제곱 날아갔을 거고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x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그럼 7에서 2를 빼니까 b값은 얼마 같아 보여요? b값은 5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겠어요? 8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게. 8번 문제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좀 꺼져서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앞번 문제에서 나눗셈을 실제로 하는 거 솔직히 재미없었죠. 저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8번하고 그 다음 문제는 실제로 조립제법을 할 수 있나요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조립제법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친구를 뭐로 x-a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쌤 2, 0, 3, 4, 0이 어디에 튀어나온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이 친구 이렇게만 볼게요. 선생님 이 친구가 2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4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없죠? 사실은 뭐가 없어요. 플러스 0 곱하기 x제곱이 없죠. 네, 다시 말해서 0이니까 뭐 안 쓴 거죠. 그래서 여기는 2, 0, 3, 4. 요 녀석이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막 원리를 이해하거나 그런 캐릭터의 문제는 아니랍니다. 이 친구는 그냥 나눗셈을 하는 도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녀석이 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그 개념 파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 개념 파트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기는 한데 설령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조립제법이라는 친구는 여기는 이 조립제법이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도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좀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값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x-a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온라인 계약 이전에 제가 조립제법과 관련된 강의를 몇 개 계속 올려놨어요.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 문제풀이를 보시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해드렸어요. x-a로 나눈다 그러면 이 친구를 0이 되게 하는 뭘 찾아라? x의 값을 찾아라. 그 x의 값이 무엇이 될 것이다? 여기는 a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당당당당당당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2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 방향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한다고? 여기는 2랑 여기는 a랑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서 올릴 겁니다. 곱해서 그 결과물이 여기 있는 2가 등장한 거예요. 잠깐만 a랑 2랑 곱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발견되는 게 선생님 a랑 2랑 곱해서 결과물이 2가 나왔는데 a가 당연히 뭐겠어요? a가 1이겠죠? a 나왔습니다. a는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당당당당당당 0하고 2하고 그냥 뭐 하겠어요? 예, 더하기 하겠죠. 더하기 하시면 얼마겠습니까? 2겠네요. 자, 2라는 친구 나왔어. 또 다시 올립시다. 2랑 a라는 애가 얼마로 나왔다고? 1이라고 나와버렸죠? 1이랑 2랑 곱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당당당당당. 이 친구 내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3하고 2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기 할 겁니다. 더하면 얼마 같아요? 네, 5라고 확인이 되겠죠. 잠깐만, 그 다음에 또 합시다. 5랑 1이랑 곱했습니다. 곱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네,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4하고 5하고 뭐 한다고요? 더하기 할 거예요. 그러면 B라는 값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9 나오겠네요. 잠깐만요. 문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A 값 1이고요. B 값 9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0이다. 라고 바로 확인되겠습니다. 수업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은 그냥 이래요. 뭐 막 개념이나 이런 거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어렵기만 하지 그냥 쓰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9번 다시 당당당당 놀이 한번 하도록 하죠. 자,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눈에 보이시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이 녀석을 0이 되게 할 때 x 값이 뭘까요? 2인 거 눈에 보이죠? 2네요.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1로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2와 1을 곱해서 올려주겠습니다. 2 곱하기 1은 얼마? 2겠네요. 자, 마이너스 3과 2가 있네요. 마이너스 3과 2를 뭐 하자고요? 더하기 합니다. 더하기 하면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A값 마이너스 1인 거 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다시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5와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뭐 하자고요? 더하기 해보죠. 더하기 하면 얼마 나올 거예요? B값 얼마 나오죠? 네, B값 3 나오네요. 오케이. B값도 구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2와 3을 곱해서 올려주면 얼마 나올까요? 6 나오겠네요. 자, 6이면 마이너스 5와 6을 더해서 내려주면 여기 C값 얼마 나오죠? 1인 거 눈에 보이죠? 네, C값도 등장했네요. 자, 그러면 A, B, C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인 거 눈에 보이시죠? 네, 마이너스 3이네요. 수업 중간에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게 되네요. 다항식의 연산만 하려고 했는데 다항식 연산만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이 너무 쉬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필히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제 얼굴 민망하니까 숨기고 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항등식이라는 멘트 알아두셔야 되는 멘트거든요. 항등식. 왜냐면 매우 중요한 멘트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항등식이란 게 뭐냐? 이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문제풀이 영상을 바로 보시기보다는 항등식과 관련된 제가 막 설명드린 개념 파트가 있어요. 그 수업 아시면 안 보셔도 되지만 뭐 항등식이 뭔데? 이렇게 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념 파트를 필히 들으시고 지금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항등식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쉽게 항상 항등식이니까 항상 뭐가 등호가 등호가 뭐냐면 등호가 요거 같다 요거예요. 요게 등호라고 부른답니다. 항상 등호가 뭐 하는 거 성립하는 식이요 라고 말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항등식을 이해하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근데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봐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적용되는 항등식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할 거다.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항등식의 성질도 수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개수 비교가 뭐냐?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항상 성립하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똑같다. 그걸 개수 비교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즉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100을 넣든 뭘 넣어도 성립하니까 우리가 또 그걸 뭐냐? 수치 대입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수치 대입. 다시 말해서 x에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지만 그래도 등호는 성립할 거야. 그래서 요 두 녀석을 많이 보게 되시는데 자,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자, 우선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요 멘트가 눈에 보이시나요? 무슨 색깔? 녹색으로 해야지. 자,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대놓고 눈에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예, 다시 이렇게 대놓고 줄 때가 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근데 2번이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2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여기 있는 식이 성립한다 라고 멘트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요 두 개가 사실은 뭐예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같은 뜻이지만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항등식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더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물론 여러분 조심하실 거는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등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도 x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x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x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아야 되는데, 쌤, 그 말은 설마 b라는 값이 1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1이죠. 같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설마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6이라는 애가 있으면 얘네들도 설마 같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같은 거죠. 선생님 그러면 설마 A라는 친구가 6인 겁니까? 6인 겁니다. 예. 오, 되게 쉽죠? 예. 이게 지금 무슨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어떤 설명? 예, 개수 비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그래야만 뭐가 성립할 거냐?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뭐 문제는 끝난 것 같죠? 정답은 7인 것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위에 적어놓은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지금은 계속 개수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가, 항등식인 건 아셔야 되겠죠? 항등식인 건 알겠는데, 그럼 왼쪽은 알겠어. 왼쪽은 뭐, 오케이, 나왔어. 오른쪽은 뭐야, 이거? 계산이 덜 돼 있네? 1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인 거죠? 야, 자, 1번 한번 잠깐 볼게요. 1번은 정말 대놓고 비교하라고 했다면, 2번은 뭐예요? 야,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산을 미처 못했어. 계산은 니들이 하면 안 되겠니? 뭐 요 정도 문제인 거죠. 어렵나? 이거 계산할까요?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b라는 친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 x 제곱일 거고요. 플러스 4 플러스 b의 x일 것 같고요. 그 다음 플러스 4b 이렇게 표현된 거 눈에 보이죠? 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5x라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4x 마이너스 플러스 b의 x라는 친구하고 뭐겠어요? 같겠죠. 다를 리가 있겠냐. 그러면 선생님 설마 5라는 친구가 4 플러스 b인 겁니까? 그렇죠. 그럼 b값이 뭐겠어요? b값은 설마 1인 겁니까? b값이 1인 거죠. 자, 살짝 올려서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잠깐만 여기 a라는 친구하고 요번에 또 여기는 4b라는 친구하고 그럼 얘네들도 설마 같은 친구입니까? 같아야죠. 왜 같아야 되는데? 항등식이라며. 그 말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뭐 다르면 되겠니? 근데 b값을 이미 1이라고 알았다 그죠?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얼마란 소리예요? a라는 친구가 4겠네요. a 플러스 b값 당연히 얼마 되겠어요? a 플러스 b 뭐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a 플러스 b값 얼마 되겠어요? a 플러스 b값은 5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할만하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항등식 문제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요 멘트가 보이셔야 되고 성립하더라는 것도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이거 항등식 문제구나. 항등식의 개념이 섞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2번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계산을 하다 말았어. 예, 니들의 지금 계산 실력을 막 연습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쌤 계산합시다. 이거 뭐냐면 b의 x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b의 x에다가 플러스 c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야, 왼쪽 오른쪽이 다르면 되겠냐?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있죠. 4x 제곱이 눈에 보이고 bx 제곱 여기 눈에 보이시죠? 같겠죠? 딱 봐도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b의 값이 4이다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요. 빨간색 눈에 보이십니다. ax 눈에 보이시나요? 2배의 bx 눈에 보이시나요? 그럼 이 친구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같지 않겠습니까? b 값이 이미 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되겠죠? a 값은 8이다라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검은색으로 좀 할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C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됐죠? 이거 그냥 뭐 줄도 긋지 맙시다. 마이너스 1이랑 C니까 C 값은 얼마가 될까요? C 값은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눈에 보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인 것 같나요? 11이다 라고 결론 지어지겠습니다. 됐죠? 참 쉽죠? 자, 영상으로 해서 저의 매력을 다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수업 되게 신나고 재밌게 하는데 저 혼자 영상이라 되게 격식 있는 말투를 쓰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자, 개수비교의 마지막 4번 문제 캐릭터 연습하면 이제 개수비교 따위는 할 수 있다. 항등식 보이시죠? 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성립하더라는 멘트도 눈에 보이실 거고 그럼 이 친구 항등식과 관련된 개념이 섞여 있구나 라는 생각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 참 불친절하죠. 계산을 좀 다 해주지. 계산을 하다가 또 말았어요. 그러면 계산해서 뭐 왼쪽 오른쪽 비교하지 뭐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을 거야. 이 친구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계산 좀 해주지 뭐. 자, x를 먼저 곱했다고 칠게요. x를 먼저 곱해서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x 제곱에다가 7x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를 곱해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표현해서 하면 a의 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b의 x에다가 그 다음에 7배의 a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예쁘게 정리 좀 할까요? 정리해보시면 x의 세제곱에다가 a 플러스 b의 x의 제곱에다가 7 플러스 ab의 x의 플러스 7a 이렇게 되겠네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건 계산 재밌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계산 별로 안 좋아해요. 계산 싫어해요. 예. 근데 1학년 수학 초반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비교할 건데 이제 좀 개수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잖아요. 어떤 걸 하는 게 더 편할 건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쌤 눈엔 보입니다. 딱 보자마자 뭐가 눈에 보이냐면 쌤 14라는 상수항과 7a라는 상수항이 눈에 보이거든요. 쌤 얘네 둘이가 왠지 딱 보자마자 알겠어요. 얘네들이 같아야 되거든요. a 값이 등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a 값이 등장했습니다. a 값은 2입니다 라고 등장했죠. 잠깐만 b 값만 찾으면 되는데 b 값을 보면 잠깐만 쌤 굳이 다 비교하지 말고 뭐가 또 눈에 보이냐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란 친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의 x제곱이란 친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으면 되죠. 잠깐만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a 값은 2인 거 발견했으니까 2 플러스 b가 되면 되겠죠? 잠깐 b 값이 얼마 나오죠? b 값이 4가 나온다 라는 거 바로 눈에 보이시네요. 잠깐만 뭐 문제 끝났네 뭐. 자,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a 플러스 세상에 계산 틀린 거 눈에 보이세요? 선생님 완전 바보짓 한거 눈에 보이세요? b가 4라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이너스 하죠. 예. 저 실제로도 계산 되게 잘 들린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이 얼마 나올까요?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등장하겠네요. 됐죠? 잠깐만 이렇게 풀고 끝내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였냐면은요 여러분들 1번 개수 비교를 통한 항등식의 문제 적용을 보고 계셨거든요. 예, 사실 1, 2, 3번은 개수 비교가 편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항등식은 개수 비교라는 애가 있고 항등식 그 수치 대입이라는 애가 있다. 그 말은 개수 비교를 썼을 때 편한 문제가 있고 수치 대입을 했을 때 편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는 사실은 개수 비교가 더 편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뒷장에 5번부터 풀이하는 것들은 수치 대입이 더 편한 친구들을 모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등식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개수 비교가 편한 녀석이구나.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는 수치 대입이 편한 친구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비교 분석을 하셔야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치 대입이라는 친구를 안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뭘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를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풀어는 보는데 이 친구 사실은 그 개수 비교가 편하다는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워낙 식이 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자, x 세제곱이란 친구의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14라는 친구가 무엇과 동일하냐면 x 플러스 a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7이랑 같더라. 잠깐만 수치 대입의 개념은 이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예요.
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뭘 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은 이거죠. 여러분들의 추리의 궁금증 이겁니다. x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하는가? 간단하죠. 이 식을 웬만한 아이들이 0을 만들어주면 식이 간단해지거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는 겁니다. 0을 대입해보는 거죠. 선생님 왜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식이 얼마나 간단해질 것 같아요? 식이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선생님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14밖에 안 남아요. 14밖에 안 남습니다. 왜요? 0 되고 0 되고 0 되고 하는데 뭐 14밖에 안 남지 뭐. 그 다음에 우변도 자세히 보시면 x가 다 0이 돼버릴 거니까 여기는 x에다 다 0을 집어넣어 버릴 거니까 남아있는 숫자가 뭐만 남아있냐면 a라는 친구하고 7밖에 안 남아요. a 값이 나왔죠? a 값이 2라고 통장해버렸습니다. 쌤 0이라고 어떻게 발견할 수? 네, 0을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를 집어넣는 것.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집어넣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요게 수치대입법 형태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센스인데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 왜 1을 넣어요? 하면 3387이 좋겠니? 1이 좋겠니? 1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도 돼요. 근데 마이너스 괜히 넣어서 계산해서 틀릴 바에야 그냥 1 집어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도 성립해야만 하니까 1 빼기 2 빼기 1 플러스 14라는 친구는 a 값이 2라는 거 이미 나왔으니까요. 1 더하기 2니까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b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b값이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계산 마저 해볼까요?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라는 친구가 3 곱하기 b 플러스 8인 거 눈에 보이시죠? 요 b 플러스 8이 얼마 돼야 되겠어요? 4 돼야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b값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네, b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네, a가 2, b가 마이너스 4. 뭐 개수 비교로 푼 거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그래서 수치 대입은 진짜 x에다가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미지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개수비교 수치대입법을 미정개수 결정이라고 뭐 하긴 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까지 뭐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치대입을 써서 푸는 문제가 어떤 경우가 조금 더 편하게, 어떤 경우가 수치대입을 쓰는 게 편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요 파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부터 나오는 요 문제가 이제 수치 대입이 편한 친구들의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뭐 할 거라고요? 나는 이제 수치 대입이 편한 항등식의 문제들을 접근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항등식 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항등식 문제인지 알아야 뭐 풀기 많이 할 거예요.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말해줬고요. 근데 살짝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찾아봐야 돼요. 자, 나는 A 값을 찾고 싶어 해요. 문제 목표는 A예요. A가 어디냐면 여기 짤랑하고 있잖아요. 요 A를 찾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등호에 대해서 성립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하시고 막 출발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우변을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쌤 이거요. 이 식을 보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x에다가 1이라는 친구를 제가 너무나도 대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우와 이거 1 막 넣고 싶다. 쌤 그런 생각 갑자기 왜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x-1이라는 식이 눈에 혹시 보이시나요? x-1인데 여기 x에다가 제가 뭘 집어넣으면 여기 1이라는 친구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누가 봐도 0 될 것 같잖아요. 0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거죠. 잠깐만 식이 좀 안 예뻐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 x 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a인데 나는 뭐가 궁금하냐? 이 a가 궁금한데 얘가 굳이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래. 근데 그럼 x에다 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할 건데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는 이 친구가 뭐가 돼버릴 것 같다고요? 네, 0이 돼버릴 것 같다는 거죠. 땅에서 0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여기 a만 땅을랑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은 뭐라고요? 식을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0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제일 간단하게 되겠죠. 잠깐만, 근데 x에다 1을 넣는 게 여기도 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넣으시면 여기다 1 빼기 1 더하기 1 플러스 3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0 플러스 a 아니겠어요? 그럼 날아갈 거니까 a 값 얼마 나오겠죠? a 값이 4라고 바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푸는 게 수치 대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를 넣었을 때 식이 훨씬 더 간결해질 것 같다. 전개보다 편할 것 같다. 6번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항등식 문제라는 건 체크를 먼저 하시고, 자, 여기도 보세요. 항등식인데 여기 등호를 기점으로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에이, 전개해서 풀까?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잠깐만, 쌤, 이 친구를 보면 이 식을 보자마자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x에다가 뭔가 넣어보고 싶어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막 넣어보고 싶어야 돼. 예. 왜냐면 x에다가 어떤 요 숫자를 넣는 순간 여기 있는 식들이 되게 간단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왜? 여기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눈에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여기 또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혹시 눈에 보이실까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이 모든 친구들이 다 뭐가 될 것 같아? 0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저기 있는 애들이 다 0 될 것 같아. 0 될 것 같아. 자, x에다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다. 그럼 저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를 제곱해봤자 1이니까 2 마이너스 3 플러스 4라는 친구는 0 더하기 0 더하기 b인 거잖아요. b값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b값이 나온 것 같아요. 계산을 잘 못하겠다. 계산 얼마죠? 네, 3이라고 나왔네요. 됐죠? 잠깐만. 쌤, 그럼 A 값은 무슨 수로 할까요? 막 넣기 힘든데요. 자,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x에다가 무엇이든 대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무언가를 0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다음 간편한 게 뭐겠어요? 계산 적게 하는 게 가장 간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0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왜? 0 집어넣었다. x에다 0 집어넣는 거다.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4라는 친구는 잠깐만 x 플러스 0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냥 2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1이 0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겠죠? 1인데 a 남겠죠. 근데 b가 원래 얼마였죠? b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3 써놓겠습니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a 값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등장해버렸네요. 문제 되게 지저분하죠? 문제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a 마이너스 b 값을 물어봤죠?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3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4. 예, 사실은 개수 비교보다 수치 대입이 더 편하기도 해요. 요런 캐릭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7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냐면 앞에 개수 비교를 했던 문제와 수치 대입을 하는 문제가 사실은 예, 사실은 죄송한데 뭐 좀 확인 좀 하느라고 어떤 부분이 더 그러니까 문제 케이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요거 사실은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잠깐만 우선은 항등식 문제라는 건 체크하고 갑시다.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면 두 가지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1번. 그다음 2번은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가 보다 2번입니다. 잠깐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약간 이상해요. 왜? P1의 값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이 P가 뭐야? 라고 봤더니 여기 PX라는 생판 처음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여러분들 몰라요. 왜?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면 와 이거 뭐 전개해서 나누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볼게요. 이 친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다고요? x에다가 어떤 값이든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돼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쌤, 잠깐만. 쌤 P1이니까 쌤 여기다가 그냥 x는 1이란 친구 대입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쌤 1을 대입하면 여기 x, 여기 x 여기다 다 막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막 P1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수치대입으로 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안 나와요. 왜요? 쌤 대입하면 된다면서요. 대입하면 한번 해볼게요. 1을 넣었어.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여기가 잠깐만 오 문제가 생겼다. 왜? 1제곱 여기 요 부분 눈에 보이시죠? 이게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린다 그죠? 네. 거기다가 P1이란 친구가 나와버렸다 그죠? 자, P1이란 친구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곱하기 0이 되어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 이 친구 0이거든. 쌤, P1은 0인가요? 아니야. P1이 얼마인지 나도 몰라. 이거 나도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왜? 0 곱하기 하니까 P1의 값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잠깐,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고민을 잠깐 해봐야죠. 고민을 해봐야죠.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놓고 풀어볼게요, 이제. 단순히 숫자 넣어서 풀리는 게 아니네. 잠깐 보자. x 세제곱 더하기 3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x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px라는 친구 이렇게 박스 쳐놓겠습니다. 예, 이 친구가 뭘 담당한다고? 이 친구가 px를 담당하는 친구란다. 나 이 박스를 구할 거야.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눈에 보이세요? 선생님, 여기는 자세히 보니까 3차식인데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식이 몇 차식? 2차식이죠? 같죠? 여기는 식이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이 되어야만 되겠네요. 그 말은 여기 px라고 불리는 친구를 단순히 px 놓지 마시고 1차식일 거니까 여기를 뭐로 잡자고요?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하자 이거죠. 잠깐만, 쌤 근데 a 값을 알지 않겠습니까? 왜요? 요렇게 곱해가지고 x 세제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a 값이 얼마겠어요? a 값이 1이라고 바로 발견되죠. 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랑 곱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전개할 건데 전개 다 일일이 하는 거 귀찮잖아요. 나 어차피 a, b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b 값이 뭐 같아요? 네, b 값이 3인 것도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px라고 불리는 친구가 얼마냐면 이 친구가 x 플러스 3이었던 거지. 그래서 p1이라는 값은 당연히 뭐일 거다? 1 플러스 3일 거니까 4가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풀이는 사실은 항등식적인 관점으로 풀이를 해드렸고요. 지금 풀이를 안 하겠지만 이 친구를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하셔도 된답니다. 조립제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뭐 인수분해 조립제법 다 된답니다. 사실은.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곱해서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인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쌤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1로 한번 하시고 100% 0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로 한번 하시고 100% 0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가 정답이다 라고 하셔도 되죠. 근데 뭐 이렇게 푸셔도 되긴 되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항등식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1번적으로 풀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